처음 내원 시에 건조해서 혀 위에 두텁게 쌓여있는 설태가 6주 정도 치료 후에 입안 환경이 많이 좋아진 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김진서입니다. 오늘은 혀통증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특히 저희 구강병 클리닉을 찾는 환자분 가운데 침이 잘 안 나오고 구강 건조증이죠. 또 구강 칸디다증이라고 해서 입안에 살고 있는 곰팡이균류가 혀통증이 유발된 경우인데요. 임상 증례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야간류와 관련된 생활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증례는요, 78세 여자 환자입니다. 이 환자는 입안에 통증을 주소로 해서 저희 외래를 찾았는데요. 특히 혀 표면 위하고 또 입술의 내측으로 화끈거리는 통증, 즉 자결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입마름도 심했고요. 특히 밤에 3-4번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는 야간요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서 맛을 느끼는 기능도 떨어지고 당연히 식욕이 없겠죠. 또 전신적인 무력감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 환자의 증상은 한 5-6년 전부터 발생을 하였다라고 하였고요. 초기에 여러 병원을 이렇게 다니면서 치료를 진행하였는데 별다른 효과가 없었고, 최근에도 대학병원을 찾아서 검사와 치료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구강 건조증 진단도 받았고요. 또 입안에 살고 있는 곰팡이균 칸디다 알비칸스에 대한 치료를 위해서 항진균제 치료도 2개월 이상 꾸준히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두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때 조금 증상이 좋아졌었는데, 또 치료를 중단하고 나서 재발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평소 고혈압 외에는 특별한 질환을 앓고 있지 않았는데요. 저희 외래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침분 비율은 안정시와 자극시 모두 잘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고요. 입안의 촉촉한 정도를 측정하는 오랄 모이스처 검사에서도 정상치 이하로 나타나고 있고, 혀 위의 설태 지수도 56%로 비교적 두터운 설태가 나타나고 있었는데, 보시는 그림처럼요, 혀 위에 녹황색의 설태가 쌓여 있고 건조한 양상이 드러나면서 중앙에 갈라짐도 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환자가 항진균제도 쓰고 침부비를 잘 되게 돕는 약을 써도 잘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한의학적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혀가 화끈거리는 통증을 유발하는 요인들은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크게는 구강 요인, 입안에 이제 발생과 관련된 요인이 있다는 거죠. 또 전신 요인, 또 정신적인 요인,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앞서 살펴본 환자의 경우는 특히 구강 요인 중에서 입에 침이 안 나오는 구강 건조, 또 칸디다 알비칸스라는 곰팡이균 감염과 관련돼서 만성적인 염증이 유발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위축성의 구강 칸디다증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원인이긴 한데, 이에 대한 관리만으로 부족한 이유는 이 환자가 전신적인 요인으로 특정 영양소가 부족한 건 아니지만 균에 대한 저항력, 면역력이 떨어져 있고 침분비가 잘 안 되는 이러한 양상이 그 근간에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환자의 경우 입안의 곰팡이균을 없애고 또 침을 잘 나오도록 자극하는 것 못지않게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전신적인 기력을 보강하고 맑은 침이 잘 흘러나오도록 내 몸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맛있고 영양가 있는 영양 높은 음식을 잘 먹어야 되는데, 앞서 본 환자의 경우 식욕도 없고 또 먹고자 하는 의욕도 없고 하는 정서적인 면이나 실제 맛을 느끼는 기능, 이런 것들이 모두 저하되어 있어서 맛있는 음식 많이 드셔야 해요 라고 권유를 해도 일체 먹고 싶은 게 없다 라고 고개를 흔드는 이런 경우가 다수여서
이 경우는 보다 적극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오늘 점심 때 뭘 먹을까, 또 저녁 때 TV를 보다가 맛집 소개가 있으면 저기 잘 기록해 뒀다가 저기 찾아가서 꼭 먹어야지 하는 적극적인 마음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러한 긍정적인 사고와 더불어서 실제로 입의 침분비도 자극하고 입안 신경을 보호하는 신선한 채소 과일류를 보다 즐기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도 필요한데 하루 약 1.5리터 정도의 수분 섭취를 위해서는 컵으로 7, 8잔 먹어야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야간뇨입니다. 이 환자의 경우도 밤에 3, 4번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줄이기 위해서 저녁 식사 이전까지만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하고 이후에는 가볍게 입안을 적셔주는 정도로 물을 섭취해야 되겠고요. 특히 갈증이 느껴지고 혀에 자극감이 심하면 오이를 단면 쓸기해서 이를 냉장고에 얼렸다가 혀 위에 올려놓고 녹여서 먹는 이러한 방법도 좋을 듯 싶습니다. 특히 이 야간뇨의 유발 요인을 잘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보시는 장표처럼요, 야간뇨는 실제로 신장 기능의 문제로 소변량이 증가하는 경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방광 기능 이상으로 방광에 소변이 차오를 때 이를 민감하게 느끼거나 실제로 소변의 배출이 잘 안 되거나 하는 것들이 이유일 수 있고요. 이 중에 이제 과민성 방광이라는 질환이 아주 대표적인데요. 특히 남자의 경우는 전립선 비대로 인해서 소변 배출이 잘 안 되고 잔류가 계속 남아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배뇨 장애에 대한 원인이 있는지도 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입이 말라서 깨는 게 아니라 잠을 깊이 못 자서 자주 깨는데 깬 김에 화장실 가는 양상은 아닌지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아야 돼요. 이러한 수면 장애가 있을 경우에도 야간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별이 매우 중요해서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선생님의 진찰을 받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는 전신 기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보익시켜주는 약제와 더불어서 몸에 진액을 보충해주기 위한 자음, 생진의 약제를 같이 조절해서 보시는 사진처럼요, 처음 내원 시에 건조해서 혀 위에 두텁게 쌓여있는 설태가 6주 정도 치료 후에 입안 환경이 많이 좋아진 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치료는 좋은 생활 관리를 통해서 꾸준히 잘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